그날 아침 고성이의 금고에서 사라진 계약서가 박영란의 손에 들려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그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자신이 알던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영란은 화실 책상 위에 놓인 USB와 서류를 번갈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서류에는 AP그룹 우선 매수권 조작 계획이라는 제목이 선명했고 그 아래에는 민지 가맹점 민원 동선, 루머 유포 타이밍,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박영란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런 일을?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 손에 든 서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는데요. 하지만 금방 평소의 우아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영란야, 그게 뭐니? 박영란은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민지 씨 가맹점 민원도 AP그룹 루머도 전부 엄마가 만든 거예요? 고성이는 서류를 천천히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영란야,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 누군가는 기회를 만들고 누군가는 그걸 놓치는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회를 만든 것뿐이야. 기회를 만든다는 게 남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넌 아직 몰라.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 뭘 견뎠는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게 다 내가 만든 판 위에 있어. 박영란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 이건 범죄예요. 고성이는 서류를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범죄는 들키면 범죄야. 안 들키면 전략이지. 영란야, 넌 내 자리로 가. 진화그룹 장남과의 약속 잊지 말고. 박영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서서 화실을 나갔는데요. 뒷모습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이지혁에게 이 모든 걸 알려야겠다고요. 그 시각 이지혁은 박성재와 함께 AP그룹 인수권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는데요. 성재야, 루머 출처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상한 페이퍼 컴퍼니가 계속 나와. 그런데 그 회사들 자금 흐름이 전부 한 곳으로 모이더라. 박성재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H길 39번지 3층. 문화재단 이름으로 위장돼 있는데 실제로는 컨설팅 회사야. 그리고 그 회사 후원자가 고성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지혁아, 이거 확실해지면 우리 집안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아버지도 연루될 수 있고. 그래도 가야 돼. 진실은 숨길 수 없어. 박성재는 친구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끝까지 가볼게. 아버지한테도 물어볼게. 한편 지은호는 정순이의 식당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정순이가 딸을 불렀습니다. 은호야,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 사업 무너질 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특별히 이상했던 사람? 정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냥 요즘 일들이 이상해서요. 민지 씨 가맹점 민원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정순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있었어.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차분하게 서류 챙기고 있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기억에 남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던 투자자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 얼굴은 기억나세요? 글쎄, 십몇 년이 지나서 정확하진 않은데 되게 우아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어. 마치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 지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고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람? 정순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맞아. 이 사람이야. 은호야, 이 사람이 누군데? 박성재 오빠 새어머니예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순이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호야, 그런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위험해. 엄마, 전 괜찮아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거든요. 이지혁 선배도 박성재 오빠도 함께해요. 그날 오후 이지화는 박영란을 태우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박영란을 보니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는데요. 영라 씨, 괜찮으세요? 박영란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환 씨, 만약 가족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지환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라면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눈 감아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요.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환 씨. 그 말 용기가 되네요. 이지환은 박영란의 옆 얼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상철의 집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김장수가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지혁아, 요즘 일이 잘 돼가냐? 이지혁은 밥을 먹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사실 좀 복잡해졌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거든요. 조옥래가 물었습니다. 누가? 박성재 아버지 부인이에요. 식탁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는데요. 지혁아, 그런 사람하고 싸우려면 제대로 준비해야 돼. 감정으로는 안 돼. 알아요, 아버지. 그래서 증거부터 모으고 있어요. 김장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옳은 일을 하는 건 중요해. 하지만 사람을 잃지는 마. 성재하고의 우정도 잘 지켜야 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요. 이지혁은 동생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내가 내일 잘하는 게 오빠한테 제일 큰 도움이야. 이수빈은 밥을 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성재 오빠, 그 오빠도 지금 많이 힘들겠지.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그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박진석의 집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을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박진석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봤습니다. 뭔데? 고성의 새어머니가 AP그룹 인수권에 개입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루머 퍼뜨리고 민원 조작하고 전부 새어머니가 한 거더라고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냐고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성재야, 사업이라는 게 원래 깨끗하지만은 않아. 어느 정도 전략은 필요하거든. 전략이요? 이건 범죄예요, 아버지. 큰 소리 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전 이지혁하고 함께 이 일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설령 우리 집안이 흔들리더라도요. 박진석은 아들을 노려봤지만
박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요. 결국 박진석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H길 39번지 3층 문화재단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함께 몇몇 직원들이 보였는데요. 지은호는 접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성희 대표님 계신가요? 직원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고성희 씨가 아닌데요. 그럼 고성희 씨는 어떤 위치세요? 주요 후원자시긴 한데 직접적인 운영은 안 하세요. 지은호는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요. 민지라는 분 가맹점 관련해서 여기서 컨설팅 받으신 적 있나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지은호는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결고리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지은호는 사무실을 나서며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확인했어요. 여기 직원들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은호야, 이제 법적으로 움직이자. 변호사 선임할 거야. 네, 선배. 저도 준비돼 있어요. 그날 밤 박영란은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는데요. 박영란은 USB를 이지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 이거 엄마 서재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들어있어요. 민지 씨 민원 동선, AP 루머 계획,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 전부요. 이지혁은 USB를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나, 이걸 나한테 주면 너 엄마랑 크게 부딪힐 수 있어. 알아요. 근데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영나, 고마워. 이거 잘 쓸게. 박영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화그룹 약속, 전 취소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정하고 싶어서요. 이지혁은 박영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박영란가 카페를 나간 후 이지혁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결정적인 증거 나왔어. 영나가 가져다 줬어. 진짜? 뭔데? 고성희가 만든 모든 계획이 담긴 파일이야.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박성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지혁아, 미안해. 우리 집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아니야. 우리 함께 끝까지 가는 거야. 같은 시각 고성희는 서재에서 파일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뒤지던 고성희의 손이 멈췄는데요. USB가 없어진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영나가 가져갔어? 고성희는 급히 박영나의 방으로 갔지만 박영나는 이미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고성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고성희는 그제야 자신의 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고성희는 서재로 돌아와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사설조사업체 직원이었는데요. 급한 일이에요. 내 딸이 누구 만났는지 확인해줘요. 그리고 이지혁이라는 사람 주변 조사도 다시 해요. 철저하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은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통제 밖의 변수가 생긴 거였고 그 변수는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는데요. 눈빛에는 분노와 동시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순이의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성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칼국수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정순이는 고성이를 보자마자 긴장했습니다. 십몇 년 전 그 여자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티내지 않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뭐 드릴까요? 칼국수 하나요. 그리고 여기 오래 하셨어요? 네, 몇 년 됐어요. 고성이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 식당 운영하시면서 자녀들 키우시고.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온 거야? 은호 때문인가? 칼국수를 내오는 정순이에게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따님이 지은호 씨 맞죠? 정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소문으로 들었어요. 은호 씨 요즘 열심히 일하시던데. 그런데 가끔은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정순이는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조언이에요. 착한 딸 다치면 어머니 마음 아프잖아요. 고성이는 칼국수를 한 숟가락 뜨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을 내고 나가는 고성이의 뒷모습에서 위협이 냄새가 났는데요. 정순이는 급히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조심해. 고성이가 여기 왔다 갔어. 너 얘기하면서 위협하더라. 지은호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하지만 지은호는 오히려 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정면으로 맞서야 해. 그날 오후 이지혁과 박성재, 지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USB 파일들을 검토한 후 말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시세 조작, 민원 조작,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요.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빠르면 한 달 안에 고소장 제출하고 수사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박성재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고성이가 연루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지은호는 박성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힘들죠? 근데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내가 있어서 힘이 나. 그 순간 이지혁은 둘 사이에 미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을 짝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박성재도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걸 처음 확실히 깨달은 거였거든요. 이지혁은 복잡한 심경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일단 고소장 준비합시다. 감정은 나중 문제고요. 저녁 무렵 이수빈은 우연히 박성재와 마주쳤습니다. 회사 앞 카페였는데요. 박성재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빠. 박성재는 고개를 들어 이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아, 여기 어쩐 일이야? 그냥 오빠 생각나서요. 요즘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박성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티났구나. 이수빈은 박성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전 아직도 오빠 좋아해요. 이혼남이어도 제 오빠 친구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빠가 좋아요. 수빈아, 근데 오빠가 절 안 봐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전 기다릴 거예요. 언젠가 오빠가 저를 볼 때까지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너 같은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오빠가 제일 좋은 사람인데요.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의 순수한 눈빛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박성재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혼남이라는 자격지심과 친구의 여동생이라는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고성이는 박진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여보, 성재가 우리를 조사하고 있대. 이지혁이랑 같이. 고성이는 차분하게 와인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영나도 배신했고요. 뭐? 영나가 내 파일을 이지혁한테 넘겼어요. USB째로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끝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어요. 정순이 식당, 기억하죠? 그 식당에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익명 제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지은호 주변에 작은 사고 하나 정도? 박진석은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해. 사람 다치면 우리도 끝이야. 다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은호도 이지혁도 한 발짝 물러서겠죠. 고성희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진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는데요.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모르는 일이야. 고성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석이 손을 뗐다는 건 자신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강호는 정순이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남동생이었는데요. 요즘 돈이 궁했습니다. 지강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줘. 정순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강호야, 엄마가 지난달에도 줬잖니. 그 돈은 다 어디 갔어? 친구들이랑 모임 있었어. 어쨌든 지금 필요하다고. 정순이는 지갑을 꺼내다 말고 물었습니다. 강호야,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일은 안 구하고? 엄마, 잔소리 그만하고 돈이나 줘. 그때 지은호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을 보고 표정을 굳혔는데요. 강호야, 또 엄마한테 돈 받으러 왔어? 지강호는 누나를 째려봤습니다. 누나는 상관마. 내일이야. 내일이 맞지. 근데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지강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좋겠다. 공부도 잘했고 일도 잘하고. 나는 항상 누나랑 비교당하면서 살았어. 누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지은호는 동생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강호야, 그건 내 핑계야. 내가 노력을 안 했잖아. 노력? 누나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무슨 노력을 알아? 난 애초에 안 되는 거였어. 지강호는 소리를 지르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정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앉았는데요. 지은호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강호도 언젠간 철들 거예요. 은호야, 너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엄마가 견뎌야지. 지은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동생에 대한 걱정과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오후 이지환은 박영나를 태우고 화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박영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환 씨, 가족이랑 사이가 어떠세요? 이지환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은 편이에요. 형이랑 누나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부러워요. 전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왜요? 박영란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 엄마한테 등을 돌렸고요. 이지환은 백미러로 박영란을 봤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지환 씨는 만약 가족이 잘못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말릴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막아야죠.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환 씨. 얘기 들어줘서요. 이지환은 박영란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또 한 번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조옥래와 김장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옥래가 김장수에게 말했는데요. 장수야, 요즘 애들 다들 힘들어 보이지 않니? 지혁이도, 수빈이도, 지환이도. 김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특히 지혁이가 걱정이야. 큰일을 벌이고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 못하지. 애들이 힘들 때 기댈 곳이 되어주는 거 말이야. 조옥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착해서 다행이야. 지혁이도, 은호도 다들 좋은 아이들이야. 김장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 그 애 참 착하더라. 지혁이랑 잘 어울리는데 말이야. 조옥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수야, 혹시 지혁이랑 은호 커플로 만들 생각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두 사람이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서. 두 노인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의 식당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감 준비를 하던 정순이는 주방에서 가스 냄새를 맡았는데요. 확인해 보니 가스 밸브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잠갔는데. 정순이는 밸브를 확실히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는데요. 실수였을까? 아니면. 정순이는 급히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오늘 식당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거든. 지은호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응, 다행히 금방 발견해서 괜찮아. 근데 이게 고성이가 한 일일까? 엄마, 조심하세요. 제가 내일 바로 갈게요. 그리고 CCTV 확인해 봐야겠어요. 전화를 끊은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고성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식당에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대요. 이지혁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주변 CCTV 확보하자. 증거가 필요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다음 날 이지혁과 박성재는 경찰서에 동행했습니다. 고성이의 시세 조작과 민원 조작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담당 형사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성재는 복잡한 표로 창밖을 바라봤는데요. 아버지와 고성이가 조사받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서를 나선 두 사람에게 박영란가 다가왔습니다. 박영란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들, 제가 추가 증언하고 싶어요. 엄마가 과거에 했던 일들도 얘기할게요.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영란아, 괜찮겠어? 네,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십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박성재는 박영란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영란야, 고맙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세 사람은 다시 경찰서로 들어갔고 박영란은 담당 형사 앞에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설 조사업체 직원이었는데요. 대표님, 이지혁과 박성재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박영란 양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란가 경찰서에? 네, 증언하러 간 것 같습니다.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거든요. 고성이는 거울 앞에 섰는데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 보였습니다. 영나 너까지. 고성이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고성희와 어린 박영나가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사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나를 버렸구나. 그때 박진석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경찰이 조사 나온대. 우리 집으로. 고성희는 사진첩을 덮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준비하죠. 고성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혁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 그리고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까지 모두 모였는데요.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지혁아, 고소장 제출했다며? 네, 아버지.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김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혁아, 위험하진 않겠지? 고성희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엄마, 괜찮아요. 저희도 대비하고 있어요. 조옥래가 말했습니다. 지혁아, 은호도 조심하라고 해. 그 애도 위험할 수 있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은호한테도 얘기했어요. 김장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잘하고 있어.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사람 잃지 마. 성재랑의 우정도 잘 지키고. 네, 외할아버지. 명심할게요. 이수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박성재 오빠는 괜찮아요? 이지혁은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 아버지하고 사이도 안 좋아졌고. 이수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답답했거든요. 한편 박진석의 집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문해서 고성희와 박진석을 조사했는데요. 고성희는 끝까지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것 같은데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고성혜 씨, 증거가 충분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 민원 조작 문서, 루머 유포 증거 전부 확보했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누가 위조한 거예요? 박영나 씨의 증언도 있습니다. 본인 딸이 직접 증언했어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은 고성희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박진석은 고성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까지 타격 입었어. 어떻게 할 거야? 진정하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해결? 어떻게? 영락까지 우리 등 돌렸는데?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요. 혼자 남은 고성희는 책상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의 식당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낯선 남자가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영상을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스밸브를 건드린 것 같아요. 담당 형사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추적해 보겠습니다. 고성희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네요. 지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고성희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시세 조작, 민원 조작, 협박 등의 혐의였는데요. 뉴스에 고성희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보도되었고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영란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도 들었거든요. 이지환은 박영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나 씨, 괜찮으세요? 박영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힘드시죠?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박영란은 이지환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환 씨,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요. 이지환은 박영나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이지혁과 지은호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선배 없었으면 전 혼자 못했을 거예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은호야. 내가 먼저 용기 냈잖아. 넌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선배 전. 지은호는 고백하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대신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호야, 우리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거절은 아니지만 수락도 아닌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선배. 전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한강변을 계속 걸었고 그 뒷모습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지금 진짜 중요한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